예진 씨, 네. 네,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와,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매콤한 떡볶이에 이 뜨끈한 어묵 그리고 순대까지. 아니 이거 국민 간식 다 모였네요. 네, 요즘 잘 나가는 길거리 음식들 준비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네. 네요? 와, 이거 정말 제 입맛에 딱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 맛있는 간식들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뭐 길거리 음식 하면 떠오르는 그 맛있는 차량? 아, 네, 바로 푸드트럭에서 사온 음식들이에요. 그렇군요. 이동식 식당 차인 푸드트럭이 정말 요즘 대세긴 한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탈북민 최초로 푸드트럭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탈북민 1호 푸드트럭에는 과연 어떤 맛과 어떤 인생이 담겨 있을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그 주인공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 수식어와 딱 맞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 경마공원에 가셨군요. 경주도 보고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죠. 네, 이곳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푸드트럭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빠 소세지. 김경미 사장님 맞죠? 아, 예. 제가 바로 함경도 아침의 김경빈입니다. 소세지 쉽게 맛있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거리에 푸드트럭이 참 많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예. 부산 한옥 맛있습니다. 함경도 아침의 김경빈 씨의 푸드트럭에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어요. 자, 국물 달아주세요. 핫도그나 순대 같은 분식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어묵입니다. 한번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네요. 계속 들어가고 뭐 일단 쫄깃해요. 쫄깃하고 국물하고 어묵에 이미 약간 매콤한 맛이 간이 배어가지고 어른들이 더 먹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진 않은데 그래도 먹으니까 좀 속이 풀리고 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직접 한번 맛을 봤는데요. 진짜 맛있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자랑한다. 아, 이거 빵하고 틀린데요? 진짜 맛있어. 하루 종일 물이어도 네. 국물이어도 터지지도 않고 아, 정말요? 쫄깃쫄깃하고.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김경빈 씨가 공개한 비법은 멸치와 각종 채소를 넣고 하루 동안 달인 이 육수입니다. 한국에 저 콩나물국밥집에서라면 육수 낼 때 오래 일했거든요. 그러면 콩나물국밥은 육수가 기본이잖아요. 그거 오래 한 1년 넘게 일했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역시 나름의 비법과 내공이 있으셨네요. 아, 국물 하나 가져가. 덕분에 많게는 하루 1,000개가량의 어묵이 팔리는데요. 그 매출액만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부산 어묵 맛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대박난 푸드트럭이네요.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경빈 씨. 잠시 쉴 틈도 없이 내일 장사 준비를 하는데요. 옆에서 남편분이 묵묵히 도와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부부가 된 남남북녀 커플입니다. 함경도 여자하고 부산 남자하고 만났는데 응. 참 처음엔 볼만했을 것 같은데요. 성격이 다 세가지고. 자기가 많이 참았단다. 뭘 참으셨어요?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었나 이러면 예. 그 의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말만 듣고 밥만 먹었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응. 정 어떡할까? 환경이 안 맞다고 처음에 대화가 안 통한다 하더라고.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 대화가 안 같은- 통한다고요? 대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 뜻을 모르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확 해보자. 부산하고 함경도. 이런 언어의 차이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경빈 씨는 낯선 언어와 문화를 극복하고
2016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탈북민 푸드트럭 1호 창업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경빈 씨가 틈만 나면 들려 식재료를 구입하는 단골마트입니다. 여기 시식할겠다. 아침 안 먹었어. 아침 안 먹었어. 언니, 뭘 맛있는 거 있어요? 어머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 통이 얼마예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맛있게? 김말이 튀김이군요. 여기 당면 많이 들어가 있네. 네, 당면하고 피망하고 부추 들어가 있어요. 경빈 씨는 요즘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제품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고생이 나왔네. 야, 마트에 나오면 새로운 것들이 많아. 그거 이게 소시지처럼 우리 고쟁이로 만든 거야. 근데 이전에 이게 없었어. 지금 새로운 메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다가 밀가루씩 입혀서 여기다 핫도그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다양한 제품들을 보면서 분석도 하고 영감도 얻고 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가격으로, 또 다른 맛으로 승부하고 도전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마트 같은 데 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또 시도를 해보고 연습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시는 거예요? 핫도그 가루 사는 거예요. 신제품을 찾아 마트 곳곳을 누비는 경빈 씨. 이번에는 음료 진열대에서 제품을 구경 중인데요. 10초, 15초간 블렌딩.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블렌딩 한다는 게 우리가 계란찜 할 때 뭐 쑥 올리는 것처럼 블렌딩 한다 소리 아니에요? 이럴 땐 손전화로 검색을 해보는 게 제일 빠르죠?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하는 거야, 믹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맛을 가지고 향을 가진 커피를 창조하는 거, 블렌딩이라고.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멋져 보이시는데요. 멀쩡 보이는 내가 살아가려니까 한 음식 거예요. 연구에 단어 공부까지 경빈 씨에게 마트는 장 보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셰그게이트, 손전화로 영어 강의를 들으시네요. 셰플라이트. 네, 음식 관련 용어 중에 영어도 많고 또 외국인 손님들도 늘고 있어서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한답니다. 이게 워시가 씻다는 소리구나. 이제는 대한민국에 내가 보니까 영어가 필수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본다 하고 제가 지금 한 2년째 배우고 있어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그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경마공원에 꼭 가봐야겠어요. 백문이 불여일미라고. 아니, 어묵 맛을 제가 직접 봐야지 궁금해서 안 되겠는데요? 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하루에 무려 1000개나 팔리는 어묵이에요. 예, 맛은 제가 장담합니다. 네, 하루 1000개면 정말 대박이 난 건데요. 그런데 이 김경빈 씨가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2016년 1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아직 2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둔 셈인데 이 김경빈 씨가 푸드트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희망 창업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주인공이 바로 김경빈 씨였어요. 그 푸드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촬영을 비롯해서 창업 교육, 또 비용을 지원받고 첫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용이죠. 그래서 푸드트럭은 건물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내 가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2014년에 푸드트럭이 합법화되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48대가 운영 중이고요. 또 창업 연령을 보게 되면 20, 30대가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푸드트럭 사장님들이 청년들이 많았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존율은 37%밖에 안 되네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겠죠. 김경빈 씨의 성공이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남다른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고요? 네, 자신의 식당을 갖는 것이 김경빈 씨의 가장 큰 꿈이었는데요.
정착 초기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요리 학원에서 전문 한식을 배웠고요. 또 식당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1급 면허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노력들이 이 푸드트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빅픽처, 그러니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네요. 지금도 요리 재료며 뭐 조리 용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2006년에 탈북해서 10년 만에 자신의 꿈을 이룬 김경빈 씨. 함경도 아짐에 서울에 떴다라는 상호처럼 서울에 한국에 정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녀가 사는 이유 함께 만나보시죠. 경빈 씨의 푸드트럭. 그런데 여긴 경마공원이 아니네요? 오늘은 특별히 동네 노인복지회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어. 많이 기다렸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일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맨 미인이고 멋쟁이 들어가시네. 와. 감사합니다. 예. 아, 봉사를 나오신 거군요. 네, 한 달에 한 번 인근 복지관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어묵을 무료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지금 목도 출출한데 목이 매콤하잖아. 매콤한데 뜨거운 국물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침 지나가던 우체국 직원까지 챙기는 경빈 씨. 맛이 어때요? 부산에 직접 올라오는 거 맛있어요. 저분은 배달하다가 어묵 횡재하셨네요. 복지관 옆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도 어묵 선물을 받아가셨어요. 경빈 씨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즐겁다. 일단은 맛있게 드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때요? 솔직히 장사 나가는 것보다 봉사가. 봉사활동하는 게 더 재밌네요. 완전히 더 재밌어. 자주 와야지 이제는. 어르신들 좋아하고 남을 돕다 보면 내가 힐링이 되고 즐겁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머나 지금 여기 어디 가나. 봉사가 경빈 씨에겐 즐거운 활력소였네요. 주말 오후 어우 땡땡 굳었어. 평소와 달리 경빈 씨의 손에 어묵이 아니라 꽃게가 들려 있습니다. 이 다리 막 운들운들하니까. 그치? 제철 맞은 꽃게를 다 준비하시고 아무래도 무슨 날인가 본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할머니한테 맡기고 한 15년 동안 갈라져 있다 보니까 아들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많고 애틋한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국에 와서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하니까 이쁘고 귀엽죠.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슬하에 삼형제를 둔 경빈 씨. 생일을 맞은 둘째를 위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들 고맙다. 왔었어. 늘 경빈 씨의 자랑인 둘째 아들. 성용 씨의 26번째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성용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장사하느라 바빠 곁에서 아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경빈 씨는 늘 마음에 걸린답니다. 학생이 아무리 뭘 잘해봐도 공부 못하면 아들, 엄마의 마음이다.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많이 하지 못했던 말 편지를 썼다. 읽어봐. 편지를 또 돈으로 줘야지 엄마 이런 건다.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엄마의 편지. 이것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겠죠? 집에다 벽보로 액자 계속 걸어놓을게. 엄마가 준 거라고.
좀 저는 엄마가 행복해서 우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로서 엄마가 좀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좀 행복해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삶을 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감동이야 아들. 우리 아들 감동이야.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야, 정말.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을 보면 가족이 큰 힘이더라고요. 봉사와 가족을 통해 행복을 충전한 경빈 씨. 차가 높고 크고 네. 아래 밑에 있는 승용차들 다 보이고 다 보이고 여자가 이렇게 멋있게 운전할 수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당당히 자신만의 길을 달려나갑니다. 다시 경마공원이군요. 네. 아침 8시. 경빈 씨의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배달 왔습니다. 땡큐. 네. 잘 먹을게. 네, 아침에 커피 한 잔이죠. 그거 다 기억했어?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군가요? 옆에 그 경마공원에서 또 다른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인데요. 커피 내 취향에 맞게 딱 맞게 사왔네. 세상에요. 경빈 씨의 커피 취향까지 꿰고 있는 이웃 사촌이랍니다. 아침 바쁜데요. 옆에서 이제 저희는 토스트 파는데 이제 같이 있다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물건 같은 거 없으면 좀 서로 빌려주시고 이게 서로 항상 잘 대해주셔서 장사가 잘 안 되면 옆에서 보면 또 안쓰럽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푸드트럭. 크기는 작지만 꿈을 키우기엔 충분한 경빈 씨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에는 즐거움이 있는 법이고 즐거운 자, 노력하는 자, 즐거운 자 못 당해요. 즐기면 하면 머니도 설설설설 따라올 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즐거운 도전. 그녀의 맛있는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와, 경빈 씨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어디서 그걸 느끼셨어요? 네, 대부호로 알려진 미국의 사업가 워렌 버핏도 방금 경빈 씨랑 똑같은 말을 남겼거든요. 자신의 일을 즐기면 부는 따라온다. 아, 그랬군요. 경빈 씨가 워렌 버핏의 이 명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니까 정말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웃음과 긍정의 에너지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봉사도 하신다면서요? 네, 탈북 전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의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음식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경빈 씨.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네, 탈북민 푸드트럭 1호 창업자인 만큼 자신의 경험을 같은 탈북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각 지방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정착의 꿈과 희망을 싣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싶다는 김경빈 씨의 내일을 저희 브라보 마이라이프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더 희망찬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